안녕하세요. 가죽공예를 알려드리고 있는 김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앞선 강의에서 배우셨던 가죽 봉제 방법을 응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안경 케이스를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케이스의 디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설명드릴 케이스는 슬리브, 즉 간단한 소프트 케이스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안경을 넣어서 간단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바로 빼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넣기에도 쉬운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제가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 베지터블 가죽으로 만든 이 디자인을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보는 것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해야 될 내용은 이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도면 상태가 필요하겠죠. 좌우 대칭 형태의 특징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이 패턴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패턴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가죽 표면 위에 이렇게 일치를 시키고요. 올려놓고 무거운 이 문진 같은 거를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눌러서 고정을 좀 시켜주시면 좋고요. 자, 테두리 라인을 따라서 둥근 송곳으로 모서리 라인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제 테두리 따라서 표시된 선을 따라서 이제 재단을 하면 되겠는데요. 직선 구간과 곡선 구간이 복합적으로 있는 재단물의 경우에 사실상 한 번에 그렇게 깔끔하게 재단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선 구간은 직선대로, 곡선 구간은 곡선대로 따로 재단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면적이 좀 넓은 삼각자를 이용을 해서 직선 구간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움직이지 않게 꽉 누르신 상태에서 천천히 직선 구간의 단면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도했던 모양과는 좀 다르게 약간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이 제품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한쪽으로는 접어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주한 면이 양쪽에 펼쳐져 있는 이 모서리 끝이 서로 마주보게 되면서 접착이 되고 바느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 단차를 어떻게 줄이면서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 되는데요. 우선은 접합을 위해서 접착면을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접착을 하기 전에 사포를 이용을 해서 접착면에 접착제가 잘 달라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포질을 좀 미리 해 놓겠습니다. 접착제를 바르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접착제를 얇게 펴서 골고루 바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접착제가 다른 부분에 닿지 않게 하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접착제가 표면에 달라붙어서 띄게 되는 경우에 표면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처리가 난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접착제는 반드시 필요한 접착면에만 발라지는 걸로 잘 작업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접착면을 도포할 때는 저는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3면을 고르게 이제 펴 바르시면 되고요. 약간 건조가 되면 이렇게 하얗게 처음에 표시되어 있던 접착제가 건조가 되면서 투명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때 접착면을 서로 1대1로 잘 대칭이 되도록 아래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손으로 누르면서 접착이 잘 되도록 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부분에 와서는 끝부분은 조금 남겨야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완성된 물건에서 보시듯이 꼭지점 부분은 일부러 이렇게
구멍을 좀 파놨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개방이 된 이유가 이 부분의 두께가 물건이 들어갈 때 끝까지 밀어 넣었을 때도 충분히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런 의도로 이렇게 구멍을 좀 넓게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기를 많이 키우지 않고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도록 그런 의도로 이렇게 구멍을 낸 것이죠. 자, 이번에 곡선 부분을 자를 때 사용한 도구를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원호가 돌아가는 90도가 둥그렇게 돌아가는 거는 따로 만들어진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너 부분의 끝과 끝에 칼날의 끝과 끝이 모서리 부분과 일치하도록 정렬을 하시고 수직으로 세워서 망치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직 방향으로 한 번의 단차가 없이 깔끔하게 재단이 될 겁니다. 지금 끝부분에 약간 이제 갈라진 부분이 있는 건 이렇게 사포질로 자연스럽게 곡선이 이어지도록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듬는 과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단면 마감제를 골고루 잘 발라서 마감을 미리 해줍니다. 이 부분은 사실 봉제가 바느질이 끝난 다음에 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먼저 스티치를 먼저 하시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기존에 사용했던 이제 스티치 간격 그대로를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타를 이용을 해서 땀 간격을 표시를 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스티치 라인을 계속 이어서 끝까지 하신 다음에 스티치를 시작하시면 될 텐데요. 가죽에 이제 구멍이 다 뚫렸습니다. 스티치를 할 준비가 다 준비가 됐고요. 스티치를 하기 위해서 바늘과 실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실을 미리 끊어 놓고요. 실 끝에 바늘을 장착을 해서 스티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땀은 끝에 시작점에서 한번 들어가고 양쪽으로 이제 왕복해서 스티치가 시작되겠으니까요. 자, 첫 번째 땀은 보강을 위해서 한번 제자리에서 돌려서 나와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한번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티치를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왼쪽에서부터 한 땀, 오른쪽에 있던 거 왼쪽으로 또 한 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 땀 한 땀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들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바늘이 잘 안 빠진다고 해서 손을 막 교차해서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이 꼬임이 막 발생할 수도 있고 막 이 스티치가 이제 헷갈리는 스텝이 꼬이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왼손은 왼쪽 영역에서만 움직이고 오른손은 오른쪽 영역에서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스티치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스티치 막바지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다가 한 두 땀 정도 남았을 때 보강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스티치의 끝부분이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게 끝 매짐을 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설명드리자면 실 끝이 표면으로 올라오면, 즉 가죽 제품의 윗면과 뒷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윗면보다는 뒷면으로 실 끝이 다 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매듭을 짓고 거기서 마감 작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이쁘게 마감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땀이 남았을 때 표면으로 올라와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실을 뒷면으로 보내고 난 뒤에 한 번 더 제자리 받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표면으로 올라왔다가 마지막 땀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제자리로 또 한 번, 이 왕복을 한 2번 이상 반복을 하시면 그 마무리 작업이 되는 겁니다. 즉 끝부분이 좀 더 튼튼하게 보강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끝부분이 이제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면 뒷면으로 실 끝이 다 올라와 있겠죠. 남은 실을 바짝 끊으시고 불끝으로 살짝 마감을 해 주신 다음에 끝이 둥근 송곳으로 튀어나와 있는 매듭 부분을 스티치 구멍 안으로 살짝 밀어 넣어서 마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경 케이스를 제작을 해 봤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안경 케이스와 비교해서 지금 새로 만들어진 안경 케이스는 뭐 새 것 같은 느낌은 물론 멋지지만 오래 사용할수록 에이징이 되는 이런 느낌도 앞으로 기대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죽이 변화되는 과정을 경련 변화라고 하는데요. 이 변화의 과정도 하나의 가죽 제품을 즐기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벨트 제작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